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의원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샌더스 후보에게 캠페인을 끝내라는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싫어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버니 샌더스의 열기를 누를 수 있었던 요인을 LA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기 힘든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한 뒤 트럼프를 지지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의 본선 대결을 향한 선거 캠페인을 드라마 기다리듯 지켜봅니다. 본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이긴다는 주장과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옵니다. 잡지 포브스가 세계의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43위에서 올해는 12위로 올랐습니다. 삼성 가문의 맏딸 이부진 씨도 98위에 올랐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무하메드 알리가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무하메드 알리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이 끝날 때쯤이 되면은 미국에서 또 그 세계의 그 탑 뉴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민주당의 아직까지는 예비선거 후보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샌더스 후보가 어떠한 그 결정들을 내릴지 이게 이제 탑 뉴스가 될 텐데 좀 전에 그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이 어디서부터 그 버니 샌더스 후보를 맞이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대통령 그 집무실이 있는 그 건물을 들어가는 그 훨씬 전부터 샌더스 의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샌더스 의원과 함께 그 입구로 그 출입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보통 사람들이 손님 맞을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님에게 문을 이렇게 열어드리면서 어서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하면은 손님이 먼저 들어가고 주인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고 하는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문을 샌더스 의원에게 열어주고 이제 어서 들어가세요 하는 그런 그 제스처로 샌더스 의원 어깨 몸을 약간 이렇게 그 밀치듯이 부추기면서 뒤에 따라 들어가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문 닫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국이나 그 한국이나 기본적인 예절이 있고 또 그 대통령과 상원 의원이라는 직책에서의 고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나이에 따른 그 인간 그 본연의 마음씀 같은 것이요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모습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그 품성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뭔가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버니 샌더스 의원에게 그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정말 그동안 그 민주당에게 그렇게 열기를 넣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표현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일부 뭐 이스라엘이 좀 팔레스타인에게 지나치다던가 아니면 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된다던가 하는 부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신의 생각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는 버니 샌더스 후보와 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그 포함된 하나의 제스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이제는 그 버니 샌더스 의원을 많이 그 지지하셨던 한인분들께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오늘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뭔가 그 자신의 행보를 정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 클린턴 후보 쪽으로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뭉치셔야지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아무리 싫더라도 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라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또 그 지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미워도 그가 이뤄놓은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게 56번입니다. 56번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까지 33번은 여자는 선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 미국에서 주요 정당에서 이제 최초의 그 여자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을 때는 이런저런 또 오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많은 그 실수와 정말로 용납하기 싫은 그런 점들도 갖고 있는 후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좋아하건 싫어하건 또 싫어하는 사람이 현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여기까지 아직 아무도 깨지 못한 그 수백 년 역사를 깬 그것을 그 인정을 하고 이제는 그를 향해서 그 지지를 해줘야지 될 때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 영감 있는 연설을 하는 캠페이너는 아니죠. 항상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써진 것 이외에는 연설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기자회견도 하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 그 CNN 방송에 어떤 그 앵커가 왜 지난 7개월이라고 했던가요? 6개월이라고 했던가요?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인터뷰는 합니다. 인터뷰는 왜냐하면 미리 질문들이 오고 가고 인터뷰하는 사람에 따라서 꼭 달라고 하면은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다가 추가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기자회견은 뭐 딱 하고 나서 아무 기자나 라이브로 뭔가를 물어보면 그런 것들에 그 힐러리 클린턴은 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주 훌륭한 그 스피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감을 주는 스피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아마 본인이 스스로 저는 타고난 정치인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빌 클린턴이라든가 아니면 버락 오바마 심지어 그 조지 부시 대통령도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야망은 이런 그 세 남자 못지않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인정을 해야지 된다. 이런 그 기본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뵙는 분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 자신도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AP통신의 하루 전날 발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의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포인트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USC와 LA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오히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섰는데 어떻게 13포인트 뒤진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언론의 그 분석이 다 맞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그 수긍할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그 기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읽고 나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유권자에 대한 그 목표도 정했고요. 그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게 할지까지도 끝까지 그 팔로우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조직이 열정을 눌렀다. 힐러리 클린턴 쪽의 조직이 샌더스 쪽의 열정을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샌더스 후보 그 마지막 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감격하고 얘기 듣고 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이제 투표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웃에 가서 부모님들까지 설득시키면서 본인들도 뭐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그 만약에 그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른 곳이라도 가서 투표를 할 열정이 있었는가. 버니 자체를 보고 그 이슈에 공감하는 열정까지는 맥시멈이었는데 투표장에 나가는 것은 참 그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LA에서도 지금 LA 시장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고 길세디오 시의원 같은 경우는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와 함께 그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길세디오 그 시의원이 오늘 아침에 그 LA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캠페인 조직 문제,
그리고 이제 투표소 문제, 그리고 이제 언론의 커버리지를 얘기하는데 이 언론의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투표 전날 바로 그 AP통신이 김 쫙 빼도록 힐러리 클린턴을 완전히 그 슈퍼대의원 누가 추가로 20명이 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기 때문에 충분한 표수를 확보를 했다고 뭐 거의 확정적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AP통신도 공정하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밝히지 슈퍼대의원들이 지금까지 지지하지 않았다가 지금 지지하겠다고 밝힌 슈퍼대의원들의 이름조차도 AP통신이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김 쫙 빠져서 이제 그 투표율이 낮아졌다 이런 것이요. 투표를 그 계속하는 사람들은 늘 하잖아요. 특히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남편과 힐러리 클린턴이 캘리포니아주에도 자주 왔고 여러 연결이 있기 때문에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투표하잖아요. 투표 당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의 열기는 미리 투표하는 사람들은 뭐 그 한 달 전 그 이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샌더스의 열기는 날이면 날마다 올라가는 것이었잖아요. 해서 지지율을 조사할 땐 너 누구를 지지하니 할 때는 샌더스 투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사람 가운데서 투표를 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막상 투표 당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자들은 이미 부재자 투표를 우편 투표를 다 한 것이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진영에서 미리 우편 투표를 하도록 아주 전부터 그 타겟을 피부를 딱 그 정해서 나이 들고 자주 투표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게 조직의 힘이잖아요. 리스트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전화를 하게 하고 적어도 이제 2번 이상 전화를 해서 우편 투표 용지를 받기 전부터 이렇게 그 전화 캠페인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세련된 캠페인인 거죠. 누가 유권자인지 알고 몇 번이나 지난번에 계속 투표 한 번 투표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죠. 안 한 사람은 안 하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또 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의 전형적인 지지자들을 놓치지 않았다고도 분석을 합니다. 소수인종과 여성들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영어 플러스 다른 6개 언어, 나중에 이제 한국어도 포함시켰잖아요. 해서 이제 이렇게 해왔던 또 그 매직 존슨과 같은 사람들, 또 남편인 빌 클린턴 같은 사람들 사우스 LA에 가서 캠페인도 많이 했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난번에도 이겼었죠. 이곳에서. 그래서 어쨌든 조기 투표와 인종의 다양성, 뭐 끊임없는 이런 그 힐러리와 빌의 그 캘리포니아주와의 연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이겼다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 그 캠페인 진영에서 한마디 하더군요. 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처음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버니 샌더스 후보가 63%나 뒤졌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13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만큼 그 이끌어온 것은 상당한 정말 그 성과였었고 그러나 그 모든 13포인트까지 극복하기는 시간도 모자랐고 조직도 없었고 또 그 조직이라는 게 기록과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이 예상보다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13포인트 차이로 버니 샌더스를 누르고 이제 이겼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서는 항상 투표율인 거잖아요. 투표율. 그렇게 이제 LA타임즈가 분석을 했고 반면에 지금 아마 그런 얘기 요즘에는 좀 뜸한데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에 벽을 쌓겠다라고 얘기한 뒤에 히스패닉계가 시민권을 신청을 해서 도널드 트럼프에 반대하기 위해서요. 그랬던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한창 또 그 뉴스에서 많이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요. 4년 전 같은 기간의 유권자 등록보다 6.6% 시민권 같은 기간에 받은 사람이 많았었을 뿐입니다. 2012년에 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그 히스패닉계 가운데서 900만 명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이고 그 90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은 이제 멕시칸 조상인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그 이상이 그런 이제 멕시칸계이고 이게 또 6.6% 시민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해야죠. 게다가 되고 투표 당일날 투표를 해야죠. 그런데 히스패닉계도 뭐 투표율이 미국에서 굉장히 낮은 인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아주 잘 연결되지 않았던 그런 것.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역대 정말 누구보다도 공화당 후보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의 만남에 대해서는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끼어들지 말아라. 대통령이 샌더스의 보스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전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니나 터너 의원.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존중하지만 샌더스 후보가 스스로 언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는 정할 일이다 하는 것이요.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뭐 임기 말기인데도 50% 이상이니까 로널드 레이건 때보다도 더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 사이에서는 인기가 더 높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인기를 과신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뭔가를 샌더스에게 요구 비슷하게 한다면 그러면 이게 역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얘기죠. 샌더스 후보는 뭐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리더들이 본인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뭐 민주당으로 등록을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얼마 되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거 기간 내내에도 이 샌더스 후보는 참 외로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결정적인 것을 본인의 마음과 양심으로 판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연설문을 쓰고 또 자문도 많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예상을 하기가 참 힘든 거죠. 뭐 무슨 파티의 자문들이 쫙 있고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오늘 뭐 대통령이랑 이렇게 만나면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에 워싱턴 DC의 마지막 프라이머리는 치르고 전당대회 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저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도저히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고 다만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는 캠페인 진영이요. 지금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참 잘해왔다. 뭐 예의를 갖췄고 공손했고 편파적이지 않고 잘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잘해라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마 오바마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어떻게 좀 우아한 퇴장을 완곡한 표현으로 하지 뭐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에 따른 최종적인 외로운 결정은 버니 샌더스 아직까지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할 일이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레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정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지금 하나 아쉬운 것은 여성이 어제 연설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제 뭐 유리천정 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유리천정을 사실은 스스로만을 힘으로 깨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겠죠. 다음에 역시 더 젊은 샌더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처럼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보다 물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의 힘, 빛 이런 것들이요. 그의 매력까지도 포함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이 후보까지 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요.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는요. 벌써 상위에 떠오름
사위의 떠오름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대통령 선거를 드라마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까? 왜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까? 이런 그 칼럼들 잠시 뒤에 소개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그 한국일보 오피니언란에 그 박목주필의 오늘과 내일 보니까 제목이 다시 다가선 첫 여성 대통령이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그 8년 전에 놓쳐버렸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리천정을 깨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웨슬리 대학 졸업생 대표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상적인 정치를 역설했었던 그 21살 그 여자 대학생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된 것. 그러나 유리천정을 완전히 깨고 첫 여성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은 훨씬 더 험난할 것이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의 얘기요. 신뢰도 호감도를 회복해야지 될 후보 자신의 결함부터 시작해서 반발하는 젊은 표와 끌어안기,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이요. 트럼프와의 진흙탕 싸움 등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쭉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그 뉴욕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존 포더웨츠 씨, 이 사람은 그 뉴욕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지만 커멘터리라는 잡지 커멘터리에도 그 글을 쓰고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그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특별히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라기보다는 그 조지 부시의 연설문도 쓰고 했었던 사람인데, 냉정하게 그 힐러리를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긴다거나 누가 이겨야지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그 선거 지도를 보고 보면은 우선 힐러리 클린턴이 이번에 2012년 버락 오바마가 이겼던 그런 주에서는 다 이겼는데, 중요한 게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50%가 넘기 때문에 지난 16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던 중 대통령 그 지지도가 선거 전 몇 개월에 높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긴 후보가 이긴다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나요? 2012년 전투 지역에서 그 버락 오바마가 이겼는데 힐러리 클린턴에게요. 그런데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에게 이겼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버지니아, 위스콘신, 뉴햄프셔, 아이오와, 네바다, 플로리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12년보다 지금 더 나아진 그런 것, 그리고 이제 특히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 크게 이긴 곳이 유타. 도널드 트럼프는 유타에서는 형편없이 깨졌죠. 더군다나 이제 밋 romney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했고 지지하지 않았고 자격이 없다고 했고 하는데, 이제 밋 romney가 몰몬이고 유타가 몰몬이 강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 가장 큰 이유로 인해서 밋 romney를 공격을 했고, 그러니 유타에서 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애리조나, 미시시피, 조지아 이런 곳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이제 더 많은 그 표수를 받았다는 것들이요.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중서부 북쪽이라든가 바이블 벨트에서 이제 기성 이런 정치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급한 그 변화를 원한다면 그러면 왜 버락 오바마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도뿐만이 아니라 공화민주를 다 합친 전국적인 그 지지도가 50% 이상 되겠는가? 기성 정치인이 싫어서라는 이유로 트럼프를 뽑기는 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지지도가 굉장히 그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하게 한다는 게 이 컬럼니스트의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박스뉴스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의 장점 같은 것을 분석을 했는데, 장점은 여자라는 거 장점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당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돈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의 약점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힐러리의 단점이 있다면 부정부패한 것으로 보이는 것, 이메일 문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지, 더군다나 이제 그 빌 클린턴 문제,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공격을 한없이 해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왜
왜 그 트럼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그 세크라멘토 비에 실린 오피니언란의 글인데, 이 글은 벤 보이척 씨라고 이 사람은 그 맨하탄 인스티튜트의 시리 저널이라는 것의 그 부편집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맨하탄 인스티튜트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띵크탱크고요. 그러나 이 벤 보이척 부편집장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어쩌면이 아니라 이길 수도 있다도 아니라 마이트도 아니고 쿠드도 아니고 he's going to win. He's going to win.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지지도를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비슷하거나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온라인 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1대2, 2대1로 이긴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저 사람 너무 싸구려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봐 마음을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다가, 온라인은 나의 사생활이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무에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온라인 조사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호감도가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좋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의 오싹할 정도의 그 말하는 스타일, 그런 것이요. 공화당과 또 많이 다르잖아요. 헬스케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부자인 나를 포함해서 더 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프리 트레이드 이런 거 막아야지 된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뭐 그런 것들, 그 자신의 말, 그리고 또 본인이 말해놓고도 그것을 또 뒤집어요. 모든 것은 협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멕시코에 벽을 쌓겠다라고 하다가 maybe, may not, 쌀 수도 있고 싸지 않을 수도 있고 토론으로 결정하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것이요. 근데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아주 대단한 재능이기 때문에 그가 스마트해서 타픽을 딱 정하고 그 정한 타픽에 감정으로 힘을 쫙 넣는데 의도적으로 계산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어떤 후보나 다 이런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만 직접 딱 그 타픽을 뽑아서 거기다가 이 정도의 감정을 그림을 입혀야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크게 이긴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도 어차피 트럼프 곁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공화당 가운데서도 아주 지독한 공화당, 아주 말하자면 좋은 뜻으로 골수 공화당이 있잖아요. 다이하드 공화당이 있잖아요. 다이하드 가운데서도 never 트럼프가 이거나 never 트럼프였었던 그런 대의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도 결국은 뭉쳐야지 된다니까, 힐러리 민주당이 되게 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가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가 결국은 처음에는 아니 저런 사람이 하다가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잖아요. 그런 식이 될 거야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널리즘이 그 도널드 트럼프를 트럼프 유니버시티부터 아무리 두드린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들기면 그 두들긴 사람한테 너 참 일도 못하고 너 게으르고 그리고 넌 거짓말장이야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이 어디까지 주춤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내가 내 걸 끄집어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요. 뭐 그런 등등 하고,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여러 번 캠페인을 해본 사람이기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그런 무작정식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될지 모른다는 거죠. 뉴스 기자회견조차도 힐러리 클린턴은 꺼리는 사람이잖아요. 인터뷰만, 예정된 질문 갖고 하는 인터뷰만 좋아하는 인터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언론에 대해서는 또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면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런 너네는 깨끗하냐? 맨날 정치에 빌붙어서 하면서 언론을 더 욕한다는 얘기예요. 기자들을 더 욕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게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의 저돌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 남편 단속도 못하고 남편의 여성 학대도 눈 감아주고 하면서 무슨 여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야.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해버리면 힐러리 클린턴은 그것도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이제
토론회에서 하면은 저는 힐러리 클린턴이 분명히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준비 안 하겠어요? 다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준비한 것 이상의 돌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요. 디베이트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준비되고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 이게 그 느긋하게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폭넓게 넘어간다던가 하는 것은 조금 그 부족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입니다.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돌발 상황에 대해서. 그 점은 이번에 보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도 마찬가지던데요. 누군가가 해클링하면은 막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그 분노를 또 쏟아내고 하잖아요. 그 클린턴 그 부부가 그 점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절대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흑인이기 때문에 뭐 괄시도 받아봤고 어디 뭐 블랙타이 매는 곳에 가면은 다른 블랙타이 매고 온 그 백인이 뭐 이렇게 뭐죠 이거 자동차 그 파킹 그 관리 요원인 줄 알고 자기 자동차 키를 딱 준다던가 이런 모든 멸시 같은 것을 당해본 사람은 어떠한 그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게 부족한데 더군다나 상대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그야말로 어디로 공이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 것이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는 감정적인 어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뭐 장인의 경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그 맨하탄 인스티튜트의 가 발행하는 시리저널의 부편집장인 벤 보이척 씨는 본인은 두 사람 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공화당으로서. 그래서 두 명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덜 부끄러워하는 사람, 더 수치심을 모르는 더 좀 철면피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길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우세하다 해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이슈라든가 대통령 자질이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경험은 없지만 그 빨리 배우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한다던가 에서가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괴팍하고 그런 성품 때문에 이긴다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나 참 그러네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 사위가 비즈니스맨인데 지금 장인의 캠페인을 많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딸, 이바나 트럼프의 남편, 35살이죠. 정치 경험은 전혀 없는데도 그야말로 그 러닝메이트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장인의 그 연설문, 또 여러 가지 그 백악관에 갈 때까지 뭐 인수 과정까지도요. 지금 펀드레이징까지도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50명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백악관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있네요. 버니 샌더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unbelievable to me, and I say this in all sincerity, that the Republican Party would have a candidate for president who in the year 2016 makes bigotry and discrimination the cornerstone of his campaign. In my view, the American people will not vote for or tolerate a candidate who insults Mexicans and Latinos, who insults Muslims, who insults African Americans and women. Needless to say, I am going to do everything in my power, and I will work as hard as I can to make sure that Donald Trump does not becom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지금 샌더스가 강조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The last primary of the Democratic nominating process. The major point that I will be making to the citizens of the District of Columbia is that I am strongly in favor of D.C. statehood. The state of Vermont, which I represent,
has about the same number of residents. 네, 결국은 이제 그 강조한 것이 도저히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은 그야말로 편견과 멕시칸을 모욕하고 무슬림,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까지는 그 워싱턴 D.C.까지는 그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Secretary Clinton on Tuesday night, and I congratulated her on her very strong campaign.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her in the near future to see how we can work together to defeat Donald Trump. 네, 그 화요일 날 캘리포니아주 그 선거가 끝나고 힐러리 클린턴과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그 캠페인은 잘한 거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고 곧 힐러리 클린턴과 만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쯤 어떤 형태로 후보에서 물러나고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약간 그 시사를 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의 캠페인 잘한 것을 축하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전에 못 들었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혹시 광고 나가는 동안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버니 샌더스와 버락 오바마 두 사람이 만날 때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는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고 오바마 대통령이 문을 열어주고 버니 샌더스가 먼저 들어가고 오바마 대통령이 문을 닫고 따라가 들어갔는데 미팅이 끝나고 나왔을 때 뭐 거의 2시간 정도 만난 것 같네요. 1시간 정도 만난 것 같나요? 1시간은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올 때는 버니 샌더스가 자신과 그 와이프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이 얘기를 뉘앙스를 들으면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선거인 워싱턴 D.C.는 할 것이고 선거를 할 것이고 아마 그 이후에는 그 계속 그 캠페인을 한다기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어떻게 그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결정적인 민주당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받았더라면 조금 더 그 명확해졌을 텐데 질문을 받을 리가 없겠죠. 버니 샌더스는 워낙에 또 힐러리 클린턴 스타일과는 달라서 이런 그 기자회견을 좋아하고 그 자유로운 질문에 대해서 언제든지 답을 하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싹 그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래서 뭐 그게 당연하게 보이는 것. 이제 그 해리 리드를 만나게 되고 민주당이요 원내대표를 만나게 되고 오후에는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뭔가 어디서 그 스피치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으로 하여금 그 누구죠? 그 도널드 트럼프를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참 여자예요. 이제 온 세상에 포브스가 100명의 파워풀한 세계 여성을 선출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여성이고요. 50명 가운데 29명이 역시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비즈니스 리더라든가 기업가라든가 과학자라든가 무슨 자선사업과 아니면 은행 관련 사람들이 많았고 테크놀로지 분야가 특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셔릴 샌드버그 그 페이스북의 COO, 유튜브의 또 그 CEO, 휴렛 패카드의 CEO 도 있었고 오히려 뭐 레이디 가가라든가 아니면 그 테일러 스위프트라든가 비욘세라든가 이런 가수들 팝 문화의 유명인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100위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치인들이 많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엔 43위였는데 올해는 12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설명란에는 별로 좋지는 않더군요. 지금 뭐 4월 달에 선거 이후에 내임덕이고 뭐 아버지 뭐 또 다 하시는 그런 얘기가 대강 나왔었고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파워풀한 여성에 꼭 이렇게 돈 많고 정치 권력이 있고 하는 여성만 선정을 해야지 되는가? 그것은 좀 의문이라고 했고요. 1위는 안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지난 그 10번 가운데서 6번 계속 1위였고, 그리고 그 힐러리 클린턴이 50몇 위에서 58위에서 이번에는 2위가 됐습니다. 미리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지금 대통령 선거 후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 그 정도만 전해드리고 일단 광고를 들어야지 되겠는데, 그 신라 호텔 최고 경영자인 이부진 씨요. 삼성 재산이 많은 것으로 이 사람은 또 영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거기가 이제 삼성에 관한 재산이잖아요. 한국에서는 13번째 부자고 잡지 포브스는 98번째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켄터키 루이뷰, 아주 그 세상에 큰일을 하고 숨진 사람들은 나중에는 고향에 묻히잖아요. 무하메드 알리 그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그는 그 수니파 이슬람교, 처음에는 네이션 오브 이슬람으로 갔지만 나중에 이제 종교 1970년대에 수니 이슬람이 됐는데, 이 무슬림식으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종교 그런 그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에 이제 터키 대통령도 오고 빌 클린턴이 조사를 하고, 빌리 크리스탈 같은 백인이라든가 윌 스미스 같은 흑인 모든 사람들 가는데, 10년 전에 살아있을 때 준비를 했다고 하죠. 강의 신었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그 보통 사람들이 손님 맞을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님에게 문을 이렇게 열어드리면서 어서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하면은 손님이 먼저 들어가고 주인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고 하는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문을 샌더스 의원에게 열어주고 이제 어서 들어가세요 하는 그런 그 제스처로 샌더스 의원 어깨 몸을 약간 이렇게 그 밀치듯이 부추기면서 뒤에 따라 들어가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문 닫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국이나 그 한국이나 기본적인 예절이 있고 또 그 대통령과 상원 의원이라는 직책에서의 고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나이에 따른 그 인간 그 본연의 마음씀 같은 것이요,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모습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그 품성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뭔가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버니 샌더스 의원에게 그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정말 그동안 그 민주당에게 그렇게 열기를 넣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표현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일부 뭐 이스라엘이 좀 팔레스타인에게 지나치다던가 아니면 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지 된다던가 하는 부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신의 생각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는 버니 샌더스 후보와 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그 포함된 하나의 제스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이제는 그 버니 샌더스 의원을 많이 그 지지하셨던 한인분들께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오늘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뭔가 그 자신의 행보를 정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 클린턴 후보 쪽으로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뭉치셔야지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아무리 싫더라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라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또 그 지지를 해야지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미워도 그가 이뤄놓은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지 된다는 주장도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AP통신의 하루 전날 발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의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포인트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USC와 LA 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오히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섰는데 어떻게 13포인트 뒤진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언론의 그 분석이 다 맞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수긍할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그 기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읽고 나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유권자에 대한 그 목표도 정했고요. 그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게 할지까지도 끝까지 팔로우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조직이 열정을 눌렀다. 힐러리 클린턴 쪽의 조직이 샌더스 쪽의 열정을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샌더스 후보 마지막 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감격하고 얘기 듣고 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이제 투표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웃에 가서 부모님들까지 설득시키면서 본인들도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만약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른 곳이라도 가서 투표를 할 열정이 있었는가. 버니 자체를 보고 그 이슈에 공감하는 열정까지는 맥시멈이었는데 투표장에 나가는 것은 참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LA에서도 지금 LA 시장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고 길세디오 시의원 같은 경우는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와 함께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길세디오 시의원이 오늘 아침에 LA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캠페인 조직 문제, 그리고 이제 투표소 문제, 그리고 이제 언론의 커버리지를 얘기하는데 이 언론의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투표 전날 바로 AP통신이 김 쫙 빼도록 힐러리 클린턴을 완전히 슈퍼대의원 누가 추가로 20명이 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기 때문에 충분한 표수를 확보를 했다고 거의 확정적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AP통신도 공정하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밝히지 슈퍼대의원들이 지금까지 지지하지 않았다가 지금 지지하겠다고 밝힌 슈퍼대의원들의 이름조차도 AP통신이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김 쫙 빠져서 이제 투표율이 낮아졌다 이런 것이요. 투표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늘 하잖아요. 특히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남편과 힐러리 클린턴이 캘리포니아주에도 자주 왔고 여러 연결이 있기 때문에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투표하잖아요. 투표 당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의 열기는 미리 투표하는 사람들은 한 달 전 그 이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샌더스의 열기는 날이면 날마다 올라가는 것이었잖아요. 해서 지지율을 조사할 땐 너 누구를 지지하니 할 때는 샌더스 투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사람 가운데서 투표를 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막상 투표 당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자들은 이미 부재자 투표를 우편 투표를 다 한 것이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진영에서 미리 우편 투표를 하도록 아주 전부터 타겟을 피부를 딱 정해서 나이 들고 자주 투표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게 조직의 힘이잖아요. 리스트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전화를 하게 하고 적어도 이제 2번 이상 전화를 해서 우편 투표 용지를 받기 전부터 이렇게 전화 캠페인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세련된 캠페인인 거죠. 누가 유권자인지 알고 몇 번이나 지난번에 계속 투표 한 번 투표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죠. 안 한 사람은 안 하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의 전형적인 지지자들을 놓치지 않았다고도 분석을 합니다. 소수인종과 여성들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영어 플러스 다른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Barack
오바마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의원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샌더스 후보에게 캠페인을 끝내라는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싫어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버니 샌더스의 열기를 누를 수 있었던 요인을 LA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기 힘든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한 뒤 트럼프를 지지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의 본선 대결을 향한 선거 캠페인을 드라마 기다리듯 지켜봅니다. 본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이긴다는 주장과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옵니다. 잡지 포브스가 세계의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43위에서 올해는 12위로 올랐습니다. 삼성 가문의 맏딸 이부진 씨도 98위에 올랐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무하메드 알리가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무하메드 알리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이 끝날 때쯤이 되면은 미국에서 또 그 세계의 그 탑 뉴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예비선거 후보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샌더스 후보가 어떠한 그 결정들을 내릴지 이게 이제 탑 뉴스가 될 텐데 좀 전에 그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이 어디서부터 그 버니 샌더스 후보를 맞이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대통령 그 집무실이 있는 그 건물을 들어가는 그 훨씬 전부터 샌더스 의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샌더스 의원과 함께 그 입구로 그 출입문이 있는 곳으로 56번입니다. 56번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까지 33번은 여자는 선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 미국에서 주요 정당에서 이제 최초의 그 여자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을 때는 이런저런 또 오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많은 그 실수와 정말로 용납하기 싫은 그런 점들도 갖고 있는 후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좋아하건 싫어하건 또 싫어하는 사람이 현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여기까지 아직 아무도 깨지 못한 그 수백 년 역사를 깬 그것을 그 인정을 하고 이제는 그 그를 향해서 그 지지를 해줘야지 될 때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 영감 있는 연설을 하는 캠페이너는 아니죠. 항상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써진 것 이외에는 연설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기자회견도 하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 그 CNN 방송의 어떤 그 앵커가 왜 지난 7개월이라고 했던가요? 6개월이라고 했던가요?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인터뷰는 합니다. 인터뷰는 왜냐하면 미리 질문들이 오고 가고 인터뷰하는 사람에 따라서 꼭 달라고 하면은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다가 추가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기자회견은 뭐 딱 하고 나서 아무 기자나 라이브로 뭔가를 물어보면 그런 것들에 그 힐러리 클린턴은 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주 훌륭한 그 스피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감을 주는 스피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아마 본인이 스스로 저는 타고난 정치인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빌 클린턴이라든가 아니면 버락 오바마 심지어 그 조지 부시 대통령도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야망은 이런 그 세 남자 못지않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인정을 해야지 된다. 이런 그 기본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뵙는 분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 자신도 굉장히